네가 감히 내 아들 돈을 탐내? 병원 복도에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한자복을 입은 제 아내 지혜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어머님, 그게 아니라 수술비가... 수술비? 1,000만 원씩이나? 교대 나와서 애도 하나 못 지키는 주제에 무슨 1,000만 원짜리 몸이야? 간호사들이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다른 보호자들도 이쪽을 쳐다봤어요. 어머님, 제발 여기서는 뭐가 여기서는? 내 아들 돈 총내려고 깨병 부리는 거 다 알아. 네 같은 게 우리 집안 망치는 거야. 지혜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저는 그때 태평양의 비행기 안이었어요. 출장 중이던 저는 아무것도 몰랐었습니다. 제가 평생 믿고 따랐던 어머니가 아내의 목숨을 담보로 한 그 수술비 1,000만 원을 들고 남자친구와 발리행 비행기에 올라탄 줄은요. 며느리를 도둑 취급하며 모욕한 바로 그날, 어머니는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명품 선글라스를 사고 계셨습니다. 정신력으로 버텨. 요즘 세상에 돈 없어서 못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어머니의 마지막 말에 지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한 달 뒤 발리에서 돌아온 어머니를 기다리는 것이 무엇이었을지를요. 다만 확실한 것은 그것이 하나뿐인 아들도 며느리도 아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더 많은 사연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민준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곳은 호주 브리즈번입니다. 아침마다 창밖으로 보이는 푸른 하늘과 따뜻한 햇살이 몇 달 전 한국에서 겪었던 그 끔찍한 악몽 같은 시간들을 가끔 잊게 만들어주곤 합니다. 하지만 완전히 잊을 수는 없죠. 제 아내 지혜의 눈빛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그 상처의 흔적들을 볼 때마다 저는 다시 그때로 돌아갑니다. 모든 것은 늦은 봄날 저녁부터 시작됐습니다. 분당 아파트 거실에 앉아있던 지혜의 얼굴이 유난히 창백했던 날이었죠. 병원에서 돌아온 그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어요. 석 달 전 유산을 겪은 뒤로 지혜의 몸 상태는 계속 악화되고 있었거든요. 여보, 선생님이 더 미루면 안 된대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궁근종이 심각하게 커졌고 유산 후유증까지 겹쳐서 이번에는 반드시 수술을 해야 한다는 통보였습니다. 게다가 단순한 수술이 아니었어요. 입원 기간도 최소 2주, 회복까지 고려하면 2달은 좋게 걸린다는 얘기였죠. 특실로 잡을게. 간병인도 좋은 분으로 모시고. 저는 즉시 결정했습니다. 회사 일정을 조정하고 병원비를 계산했어요. 수술비만 해도 상당했고 특실 입원비와 간병비까지 합치면 넉넉 잡아 1,000만 원 정도가 필요했습니다. 제게는 큰 부담이 아니었어요. IT 업계에서 10년 넘게 일하며 사업 개발 이사까지 올라왔으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다음 주부터 싱가포르 출장이 잡혀 있었던 거예요. 최소 2주는 한국을 비워야 하는 중요한 프로젝트였습니다. 지혜 혼자 병원에 있게 할 수는 없었죠. 어머니한테 부탁드려야겠어. 그 말을 꺼내는 순간 지혜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때 그 침묵의 의미를 제대로 잊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저는 어머니를 모시러 갔습니다. 어머니는 혼자 사셨어요. 제가 25세 결혼한 뒤로 줄곧 독립적으로 생활하셨죠. 가끔 용돈도 드리고 명절 때마다 찾아뵙고 그렇게 평범한 효도를 해왔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우리 아들이 최고야라며 자랑스러워하셨고 저 역시 어머니를 평생 믿고 따랐어요. 어머니, 지혜가 다음 주에 큰 수술을 해요. 거실에 앉은 어머니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수술? 무슨 수술? 자궁근종이요. 유산 후유증도 있고 해서 좀 큰 수술이에요. 어머니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평소의 온화한 표정으로 돌아오셨죠. 그래. 우리 며느리가 고생이 많구나. 제가 출장을 가야 해서요. 2주 정도 비우는데 혼자 있게 할 수가 없어서. 어머니께서 병원에 계셔 주실 수 있으세요? 당연하지. 내가 우리 며느리 곁을 지켜야지. 어머니는 흔쾌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민준아,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챙길게. 저는 안도했습니다. 그리고 준비해온 봉투를 꺼냈어요. 어머니,
이게 수술비하고 입원비, 간병비예요. 1,000만 원 넣었어요. 혹시 모르니까 넉넉하게요. 이게 뭐야? 이렇게까지. 특실로 잡았어요. 어머니도 편하게 쉬실 수 있게요. 간병인분도 좋은 분으로 모셔주세요. 어머니는 봉투를 받아들며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우리 아들, 효자, 네. 내가 며느리 잘 돌볼게. 걱정하지 말고 출장 다녀와. 그날 밤 어머니와 함께 저희 집으로 돌아왔을 때 지혜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다가가셨어요. 지혜야. 아, 어머님. 지혜가 황급히 손을 닦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수술 잘 받아. 내가 옆에서 다 챙겨줄게. 감사합니다, 어머님. 지혜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어머니는 지혜의 어깨를 툭툭 두드리셨어요.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어머니가 지혜에게 속삭인 말을요. 교대 나왔다고 다 사람 노릇하는 줄 아냐? 애도 못 지키면서. 지혜가 나중에 제게 말해줬습니다.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고요. 하지만 그녀는 참았어요. 제가 어머니를 얼마나 믿고 따르는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출장 준비를 하며 마지막까지 꼼꼼하게 체크했습니다. 병원 예약 확인, 입원 날짜, 수술 일정. 모든 게 완벽했어요. 어머니도 계속 안심하라고 하셨고요. 민준아, 너는 일에만 집중해. 여기는 내가 책임질게. 출국 전날 밤, 어머니는 또 한 번 다짐하셨습니다. 저는 정말 감사했어요. 그리고 안심했죠. 하지만 그날 오후, 어머니는 다른 곳에 계셨습니다. 문화센터 시니어 댄스 동호회였어요. 거기서 어머니는 최만수라는 남자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순희 씨, 발리 풀빌라 사진 봤어요? 최만수는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에메랄드빛 바다가 보이는 고급 리조트 사진이었어요. 와, 정말 멋지네요. 어머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거기서 한 달만 지내봐요. 순희 씨 같은 미인은 여왕 대접받을 거예요. 그래도 한 달이나 돈도 많이 들 텐데. 아니에요. 제가 알아본 패키지면 생각보다 저렴해요. 2천만 원 정도면 충분하죠. 2천만 원. 어머니는 잠시 망설이셨습니다. 하지만 최만수의 달콤한 말은 계속됐어요. 순희 씨, 인생 한 번뿐이잖아요. 이제 자식도 다 컸는데 본인 인생 좀 즐기셔야죠. 늙고 병들면 후회해요. 그 말에 어머니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에 떠오른 게 하나 있었죠. 바로 제가 드린 1,000만 원이었습니다. 며느리 수술에 1,000만 원씩이나. 좀 과한 것 아니야? 어머니는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신을 합리화했습니다. 간병인 빼고 일반실로 하면 절반도 안 들 텐데. 나머지는 내가 써도 되지 않을까? 저는 싱가포르로 출국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지혜에게 마지막 문자를 보냈어요. 여보, 잘 있어. 어머니 말씀 잘 듣고 사랑해. 지혜의 답장은 간단했습니다. 응. 조심히 다녀와. 하지만 그 짧은 문자 뒤에 숨겨진 불안을 저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수술비, 입원비, 간병비. 실제로 필요한 최소 금액을 계산하셨어요. 그리고 남는 돈으로 발리 여행 경비를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핸드폰 화면에는 최만수가 보낸 발리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그 화려한 풍경 속에서 어머니는 자신이 마치 젊고 아름다운 여자로 돌아간 것 같은 착각에 빠졌습니다. 나도 이제 좀 살아야지. 평생 애들 뒷바라지만 하고 살았는데. 그렇게 어머니의 욕망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의 고통은 점점 작고 하찮은 것으로 치부되기 시작했죠. 어머니의 변화는 제가 없는 사이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출국한 지 사흘째 되던 날, 어머니는 지혜를 만나러 왔어요. 수술 전 최종 검사 날이었죠. 지혜는 병원 로비에서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많이 수척해 보였어요. 유산 이후 제대로 회복하지 못한 몸으로 다시 큰 수술을 앞두고 있었으니까요. 어머님, 지혜가 조심스럽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래. 어머니의 대답이 쌀쌀했어요. 예전의 따뜻함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검사 결과 나왔어요. 다행히 수술 날짜 그대로 진행된대요. 그래서 입원은 모레부터 하래요. 어머님, 간병인은 무슨 간병인? 돈 아깝게. 내가 있는데 뭐. 지혜는 당황했습니다. 민준이 분명 간병인 비용까지 들였다고 했거든요. 하지만 어머님도 편하게 쉬셔야.
편하게 쉬긴 뭘 쉬어. 며느리 하나 돌보는데 그게 뭐가 어렵다고. 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주변 사람들이 힐끔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죄송하긴. 교대 나왔다고 다 사람 노릇하는 줄 알았더니 애 하나 제대로 못 지키고. 그 말에 지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유사는 그녀에게 가장 큰 상처였어요. 자책과 슬픔으로 몇 달을 울었던 기억이었죠. 어머님, 그건 뭐가 그거냐. 사실이잖아. 그리고 수술비도 과한 거 아냐? 1,000만 원씩이나 들 일이야? 일반실에 간병인 없이 하면 절반도 안 들 텐데. 지혜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병원 복도에서 울 수도 없었어요. 민준이가 널 얼마나 아끼는지 아냐? 근데 넌 뭘 해줬어? 애도 못 낳고 맨날 아프기만 하고. 어머니의 말은 계속됐습니다. 마치 쌓였던 불만을 한꺼번에 쏟아내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 저 정말 죄송해요. 지혜는 고개를 숙인 채 간신히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며느리를 차갑게 내려다봤죠. 됐어. 병원 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 그리고 어머니는 돌아섰습니다. 지혜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복도를 지나가던 간호사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지만 지혜는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병원을 나와 곧장 카페로 향했습니다. 시니어 댄스 동호회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었어요. 최만수가 벌써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순희 씨, 왔어요? 네. 어머니는 자리에 앉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무슨 일 있어요? 표정이 안 좋으신데. 아, 며느리 병원 일 때문에 좀. 아, 그 수술건요? 어때요? 준비는 잘 되고 있어요? 최만수는 관심 있는 척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관심사는 따로 있었어요. 준비야 뭐. 그냥 하는 거죠. 그나저나 순희 씨, 발리 얘기는 생각해 보셨어요? 최만수가 다시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더 화려한 사진들이었어요. 풀빌라 수영장, 고급 레스토랑, 스파 시설. 와, 정말 멋지네요. 어머니의 눈이 다시 반짝였습니다. 조금 전까지 며느리에게 쏟아냈던 차가움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이거 봐요, 순희 씨. 여기 저녁 식사 코스인데 미슐랭 스타 셰프가 직접 요리해요. 받아보면서 와인 한 잔 하는 거예요. 어머, 정말요? 그럼요. 그리고 여기 스파 프로그램 보세요. 매일 아침 전통 발리식 마사지 받고 오후에는 요가 클래스도 있어요. 최만수는 계속 사진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반응을 살폈어요. 순희 씨 같은 분이 가시면 정말 여왕님처럼 대접받으실 거예요. 거기 직원들이 한국 어르신들 엄청 좋아해요. 그래요? 당연하죠. 특히 순희 씨처럼 우아하고 품위 있으신 분은요. 최만수의 입에서는 달콤한 말들이 끊임없이 흘러나왔습니다. 어머니는 점점 그 말에 빠져들었어요. 근데 돈이 좀 부담스러워요. 2,000만 원이라고 하셨잖아요. 아, 그건요. 제가 특별 패키지 하나 더 알아봤어요. 최만수가 화면을 바꿨습니다. 이거 보세요. 한 달 패키지인데 1,000만 원이면 돼요. 1,000만 원. 어머니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그 금액은 너무나 익숙했어요. 네. 물론 조금 덜 호화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충분히 즐기실 수 있어요. 풀빌라의 스파도 포함이고요. 어머니는 핸드백 속 통장을 떠올렸습니다. 아들이 맡긴 1,000만 원이 그대로 들어 있었어요. 수술비는 실제로는 500만 원 정도면 되지 않을까? 어머니는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일반실로 바꾸고 간병인 없이 내가 있으면 충분히 가능해. 어때요? 순희 씨, 이번 기회 놓치면 후회하실 거예요. 여름 성수기 되면 가격 2배로 뛰어요. 최만수는 계속 부추겼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당장은 좀. 아, 예약금만 먼저 내시면 돼요. 200만 원만요. 나머지는 출발 전에 내시면 되고. 200만 원. 어머니는 핸드백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카드를 꺼냈어요. 알았어요. 일단 예약은 해놓을게요. 와, 정말요? 순희 씨, 정말 현명하신 결정이에요. 최만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는 즉시 예약 결차를 진행했어요. 어머니는 카페를 나서며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저한테서 온 메시지가 하나 있었어요. 어머니, 병원 일 잘 부탁드려요.
지혜 많이 불안해하니까 옆에서 잘 챙겨주세요. 어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걱정하지 마. 병원 예약 다 확인했어. 출장 잘 다녀와.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었어요. 어머니는 병원에 아무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머릿속은 발리 여행 계획으로 가득했죠. 집으로 돌아온 어머니는 노트를 꺼내 본격적으로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수술비, 입원비, 검사비. 최소한으로 줄이면 얼마가 드는지 꼼꼼하게 따졌어요. 500만 원이면 충분해. 일반실 일주일이면 되지 뭐. 요즘은 회복도 빠르다잖아. 그렇게 어머니는 며느리의 몫을 자신의 몫으로 바꿔치기 하기 시작했습니다. 1000만 원 중 500만 원은 병원비, 나머지는 발리 여행 경비로 나눴어요. 핸드폰에는 최만수가 보낸 메시지들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순희 씨, 발리 날씨 지금 최고예요. 빨리 가고 싶네요. 우리 함께 만드는 추억들 상상만 해도 행복해요. 순희 씨 같은 분과 함께라면 천국이 따로 없을 것 같아요. 어머니는 그 메시지들을 읽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며느리의 수술 날짜 같은 건 이미 머릿속에서 지워져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지혜는 혼자 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 박지혜인데요. 모레 입원 예정이거든요. 특실 예약 확인 좀 해주세요. 네, 잠시만요. 아, 박지혜님. 특실 예약은 안 되어 있는데요? 네, 그럴 리가요. 보호자가 예약했을 텐데. 확인해보니 일반실로 신청되어 있고, 입원 보증금도 아직 입금 안 되셨는데요. 입금이 안 됐다고요? 지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네. 입금 확인되면 연락 주시겠어요? 보증금 200만 원이시고요. 전화를 끊은 지혜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어머니가 분명 처리했다고 했는데 아무것도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 시각 어머니는 백화점에 계셨어요. 발리 여행 준비를 위해 여름옷을 사러 온 거였죠. 이거 예쁘다. 바다에서 입으면 딱이겠어. 어머니는 화려한 원피스를 골랐습니다. 가격표를 보니 60만 원이었어요. 평소 같으면 절대 살 수 없는 가격이었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내 돈인데 뭐. 내가 쓰는 거지. 어머니는 카드를 긁었습니다. 그 카드에는 아직 제가 송금한 돈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지혜는 결국 자신의 적금을 깨서 입원 보증금을 입금했습니다. 그리고 제게는 말하지 않았어요. 출장 중인 저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날 밤 어머니는 최만수와 통화를 했습니다. 만수 씨, 나 출발 날짜 잡았어요. 진짜요? 언제요? 다음 주 목요일이요. 괜찮죠? 완벽해요. 순희 씨, 우리 함께 천국 같은 시간 보내요. 호호호, 그래야죠. 어머니의 웃음소리가 밝았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진실은 며느리의 수술 날짜를 고의로 미뤄버렸다는 사실이었어요. 초여름의 햇살이 유난히 따가웠던 그날, 지혜는 수술 전날 검사를 위해 병원에 왔습니다. 몸 상태가 많이 안 좋아 보였어요. 얼굴은 더 수척해졌고 걸음걸이도 힘겨워 보였죠. 보호자분은 안 오셨어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곧 오실 거예요. 지혜는 대기실에 앉아 어머니를 기다렸어요. 약속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어머니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전화를 걸어봤지만 계속 받지 않으셨어요. 지혜는 불안했습니다. 내일 모레가 수술인데 어머니와 마지막 상담을 해야 했거든요. 1시간을 기다린 끝에 어머니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어머님, 왜 이렇게 오래 기다려? 시간 없다고 했잖아. 죄송해요. 간호사님이 보호자분도 같이 상담 들으셔야 한대서. 상담은 무슨, 수술이나 잘 받으면 되지. 어머니는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간호사에게 다가갔어요. 저기요. 네, 어머님. 우리 며느리 수술 날짜 좀 미뤄야 할 것 같은데요. 네. 모레인데요? 지혜가 깜짝 놀라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왜요? 선생님이 더 미루면 안 된다고. 내가 급한 일이 생겼어. 다음 주로 미뤄. 하지만 어머님, 됐어. 네가 뭘 안다고. 어머니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대기실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이쪽을 바라봤어요. 간호사도 난처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님, 환자분 상태가 좋지 않으셔서 최대한 빨리 수술하시는 게. 내 말 안 들려요? 다음 주로 미루라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럼 새 날짜 잡으시면 연락 주세요. 간호사는 어쩔 수 없이 물러났습니다. 지혜는 그 자리에서 무너질 것 같았어요. 어머님, 제발요. 저 정말 아파요. 아프면 참아. 요즘 애들은 정신력이 없어서 탈이야. 옛날 사람들은 아파도 꾹 참고 살았어. 어머님, 그리고 병원비도 너무 과해. 일반실로 바꿀 거야. 특실은 돈 낭비야. 하지만 남편이 그렇게 하래서. 남편은 몰라서 그래. 내가 아는 게 더 많아. 어머니는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다는 듯 돌아섰습니다. 내일은 집에 있어. 연락할 게 있으면 전화해. 그리고 어머니는 병원을 나갔어요. 지혜는 대기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울음소리는 참았어요. 어머니는 병원 주차장에서 최만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만수 씨, 나 내일 출발할 수 있어요. 와, 진짜요? 빨라졌네요. 네, 일정 다 정리했어요. 잘 됐다. 그럼 내일 공항에서 만나요. 인천공항 3터미널, 오전 10시. 알았어요. 내일 봐요. 어머니는 신이 났습니다. 발리 여행이 코앞이었어요. 핸드백 속에는 새로 산 명품 선글라스와 여름옷 쇼핑백이 들어 있었죠. 집으로 돌아온 어머니는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옷들, 수영복, 화장품. 하나하나 챙기며 설렜어요. 핸드폰에는 최만수가 보낸 발리 리조트 확인서가 도착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화면을 캡처해서 SNS에 올렸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천국으로 떠납니다. 한 달간의 휴식 정말 기대돼요. 해시태그도 붙였습니다. 샵 발리 여행, 샵 풀빌라, 샵 인생은 한 번뿐, 샵 행복한 나. 곧 친구들의 댓글이 달렸어요. 와, 부럽다. 발리라니. 누구랑 가세요? 혹시 남자친구? 순희 씨 인생 즐기시네요. 부럽습니다. 어머니는 그 댓글들을 보며 뿌듯해했습니다. 평생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았던 어머니에게 이런 부러움은 새로운 쾌감이었어요. 같은 시각, 지혜는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몸이 너무 아팠어요. 하복부 통증이 점점 심해지고 어지러움도 왔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제게 문자를 쓰려다가 지웠어요. 저는 지금 중요한 회의 중일 시간이었거든요. 조금만 참자. 어머님이 곧 다시 날짜 잡아주실 거야. 지혜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길한 예감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어머니는 일찍 일어나 준비를 마쳤습니다. 거울을 보며 새로 산 원피스를 입어보고 화장도 평소보다 진하게 했어요. 완벽해. 어머니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캐리어를 끌고 집을 나섰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어머니는 지혜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어요. 한동안 연락 안 될 거야. 급한 일 있으면 혼자 알아서 해. 지혜는 그 문자를 보고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님, 어디 가세요? 수술은요?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어머니는 최만수를 만났습니다. 순희 씨, 와, 정말 예쁘세요. 호호호, 그래요? 당연하죠. 발리 가면 다들 순희 씨 보고 반할 거예요. 두 사람은 체크인을 마치고 출국장으로 향했어요. 어머니는 면세점에서 명품 향수를 하나 더 샀습니다. 최만수가 권했거든요. 이 향수 발리에서 뿌리면 정말 잘 어울릴 거예요. 그럼 살까요? 당연하죠. 순희 씨 같은 분은 이런 거 쓰셔야 해요. 어머니는 160만 원짜리 향수를 샀습니다. 카드를 긁으며 순간 망설였지만 최만수의 칭찬에 다시 마음이 풀렸어요. 비행기에 오른 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이야. 아들도 다 컸고 며느리도 알아서 잘하겠지. 나도 좀 살아야지. 그렇게 어머니를 태운 비행기는 발리로 향했습니다. 같은 시각 한국의 지혜는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통증이 심해져서 움직일 수조차 없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다시 어머니께 전화를 걸어봤지만 이미 비행기 아니라 연결되지 않았어요. 민준 오빠한테 연락해야 하나. 하지만 출장 중인 저를 괴롭히고 싶지 않았어요. 그녀는 그냥 참기로 했습니다. 발리에 도착한 어머니는 리조트의 풀빌라를 보고 감탄했습니다. 와, 정말 멋지다. 에메랄드빛 바다가 보이는 수영장, 고급스러운 침실, 넓은 테라스. 모든 게 완벽했어요. 순희 씨, 어때요? 마음에 드세요? 너무 좋아요. 어머니는 즉시 수영복으로 갈아입고 수영장으로 뛰어갔습니다. 최만수가 핸드폰을 들고 사진을 찍어줬어요.
자, 포즈 취해보세요. SNS에 올릴 거죠? 호호호, 당연하죠. 어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포즈를 취했습니다. 그 사진들은 곧바로 SNS에 올라갔어요. 발리의 첫날. 천국이 따로 없어요. 샵 풀빌라, 샵 발리, 샵 행복, 샵 사랑. 친구들의 부러운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어머니는 그 댓글들을 하나하나 읽으며 뿌듯해했어요. 저녁에는 리조트 내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최만수가 와인을 주문했어요. 이거 한 병에 30만 원짜리예요. 순희 씨 위해서 준비했어요. 어머, 그렇게까지. 당연하죠. 순희 씨는 특별하니까요. 어머니는 행복했습니다. 평생 이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날 밤, 어머니는 테라스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와인을 마셨습니다. 한국에 있는 며느리 생각은 전혀 나지 않았어요. 오직 이 순간의 행복만이 가득했죠. 인생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도 있구나. 어머니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 뒤에 숨겨진 대가가 얼마나 처참할지 어머니는 전혀 몰랐습니다. 같은 시각 한국에서는 지혜가 화장실에서 쓰러져 있었어요. 극심한 출혈이 시작됐고 의식이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핸드폰 화면에는 어머니의 발리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그 화려한 웃음과 자신의 고통이 너무나 대조적이었죠. 왜 저한테만? 지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의식을 잃었어요. 한밤중이었습니다. 제 핸드폰이 울렸을 때 저는 싱가포르 호텔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내일 아침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어서 일찍 잠들려던 참이었죠. 처음에는 모르는 번호라 무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울렸어요. 불길한 예감이 들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박민준 씨 맞으시죠? 저는 대학병원 응급실 간호사 오현경입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환자 보호자 연락처로 박민준 씨가 등록되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부인 박지혜 씨께서 지금 응급실에 계세요. 그 말에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요? 응급실이요? 무슨 일이에요? 극심한 출혈과 복통으로 119를 통해 실려 오셨어요. 지금 응급 처치 중인데 가족분이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해외 출장 중인데 어머니는요? 어머니는 안 계세요? 보호자가 아무도 안 계세요. 환자분 혼자 집에 계시다가 쓰러지신 것 같습니다. 제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지금 어머니한테 연락해 볼게요. 제가 최대한 빨리 갈게요. 전화를 끊고 즉시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연결되지 않았어요. 한국은 새벽이니 주무시는 것 같았죠.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머니, 지혜가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빨리 병원 가주세요.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황급히 짐을 쌌어요. 프레젠테이션은 포기했습니다. 회사에 긴급 상황이라고 연락하고 새벽 첫 비행기 표를 끊었어요.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계속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10번, 20번. 하지만 계속 받지 않으셨어요. 왜 안 받으시지? 설마 무슨 일이라도. 저는 불안했습니다. 어머니도 다치신 건 아닐까 온갖 걱정이 들었어요. 비행기 안에서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지혜 생각만 났어요. 혼자 응급실에서 얼마나 무섭고 외로웠을까. 내가 출장을 가지 말걸.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응급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간호사 오현경 씨가 저를 맞았습니다. 박민준 씨시죠? 네. 제 아내는요? 안으로 오세요. 저는 커튼이 쳐진 응급실 침대로 안내됐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본 지혜의 모습에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창백한 얼굴, 산소 마스크를 쓴 모습, 링거를 막고 있는 가느다란 팔. 제 아내는 거의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지혜야. 제가 손을 잡자 지혜가 천천히 눈을 떴어요. 오빠. 미안해. 내가 여기 있었어야 했는데. 지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괜찮아. 오빠 탓 아니야. 간호사가 저를 밖으로 불렀어요. 보호자분, 잠깐 얘기 좀 할까요? 저는 지혜의 손을 놓고 간호사를 따라갔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심각합니다. 수술을 예정하셨다가 취소하셨다고요? 네, 취소요. 아니요, 저희는 입원 보증금이 입금되지 않아서 수술 일정이 자동 취소됐습니다. 저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그럴 리가요. 제가 어머니한테 1,000만 원을 드렸는데. 네,
수술비하고 입원비, 간병비로요. 분명 어머니께서 처리하셨을 텐데. 간호사의 표정이 묘해졌습니다. 혹시 어머니분 연락처 아세요? 네. 근데 계속 안 받으세요.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다시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도 연결되지 않았어요. 도대체 어디 계신 거지? 저는 어머니 집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집 전화도 받지 않으셨어요. 불안한 마음에 핸드폰으로 어머니의 SNS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본 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순간이었어요. 어머니의 SNS에는 사진들이 가득 올라와 있었습니다. 풀빌라 수영장에서 웃고 계신 사진, 고급 레스토랑에서 와인을 드시는 사진, 스파를 받으시는 사진, 그리고 캡션이 있었어요. 발리의 첫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천국 같은 시간. 업로드 시간은 어제 오후였습니다. 제가 응급실 전화를 받기 몇 시간 전이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복도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발리. 어머니가 발리에.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간호사 오연경 씨가 다가왔어요. 괜찮으세요? 어머니가 발리에 가셨어요. 네. 제가 맡긴 돈을, 그 돈으로 여행을.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핸드폰을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SNS를 더 내렸습니다. 사진이 계속 나왔어요. 새로 산 명품 선글라스, 비싼 옷, 화려한 저녁 식사. 그리고 마지막 사진에는 남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최만수라는 사람이었죠. 어머니는 그 남자와 손을 잡고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댓글들이 보였습니다. 와, 순희 씨 남자친구 멋지시네요. 발리에서 로맨스라니 부러워요. 행복하세요, 순희 씨. 저는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이게 말이 돼? 제 평생 믿고 따랐던 어머니가 며느리의 수술비를 가지고 남자와 여행을 간 겁니다. 아내가 응급실에서 죽어가는 동안 어머니는 발리에서 와인을 마시고 계셨어요. 저는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토했어요. 몸이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화장실 바닥에 앉아 있다가 저는 간신히 일어났습니다. 세면대에 비친 제 얼굴은 완전히 망가져 있었어요. 지혜부터 살려야 해. 저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은 나중 문제였어요. 지금은 아내가 먼저였습니다. 응급실로 돌아와 담당 의사를 찾았습니다. 선생님, 제 아내 수술 언제 할 수 있어요? 지금 바로 준비 들어가야 합니다. 더 늦으면 위험해요. 알겠습니다. 비용은 제가 바로 입금할게요. 입원도 최소 3주는 필요하고요. 회복 기간까지 고려하면 다 하겠습니다. 제 아내만 살려주세요. 저는 은행 앱을 열어 즉시 송금했습니다. 1,000만 원이 아니라 2천만 원을 보냈어요. 특실 비용, 간병인 비용, 추가 검사 비용, 모든 걸 넉넉하게 준비했습니다. 수술 동의서에 서명하고 지혜가 수술실로 들어가는 것을 지켜봤어요. 그녀의 창백한 얼굴이 문 너머로 사라지는 순간 저는 복도 의자에 앉아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다시 꺼냈어요. 어머니의 SNS를 또 확인했습니다. 새 사진이 하나 더 올라와 있었어요. 이번에는 스파 마사지를 받으시는 사진이었습니다. 발리의 둘째 날, 몸과 마음이 치유되는 시간, 샤필링 샵 스파 샵 행복한 순간. 저는 그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의 치유와 아내의 수술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었어요. 제 안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생 쌓아온 효심과 믿음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난 것 같았죠. 어머니가 이럴 수가. 저는 복도 의자에서 몸을 웅크렸습니다. 그리고 소리 없이 울었어요. 수술은 5시간이 걸렸습니다. 저는 그 시간 동안 계속 복도를 오가며 기도했어요. 지혜만은 살아야 한다고, 제발 무사히 나오게 해달라고. 수술실 문이 열렸을 때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 네.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수술 잘 끝났습니다. 하지만 좀 더 일찍 오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요. 상태가 많이 안 좋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회복실에서 안정 찾으면 중환자실로 옮길 겁니다. 일단은 지켜봐야 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복실 밖에서 지혜를 기다렸어요. 1시간쯤 지나 간호사가 불렀습니다. 보호자분, 잠깐 들어오세요.
저는 회복실로 들어갔습니다. 지혜가 눈을 뜨고 있었어요. 오빠. 응, 나야. 수술 잘 끝났어. 미안해. 왜 미안해? 내 잘못이 아니야. 지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오빠. 어머님은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괜찮아. 일단 네가 회복하는 게 먼저야. 저는 지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 밤 중환자실에서 지혜가 잠든 사이 저는 복도로 나와 다시 핸드폰을 켰습니다. 어머니의 SNS에는 또 새 사진이 올라와 있었어요. 이번에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최만수와 함께 와인을 마시는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보며 결심했습니다. 이제 끝이다. 제 안에서 아들이 죽고 남편이 깨어났습니다. 지혜의 수술이 끝난 다음 날 새벽, 저는 어머니 집으로 향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지혜가 안정을 찾은 걸 확인한 직후였어요. 간병인을 고용하고 제가 며칠 자리를 비워도 괜찮을 거라는 의사의 말을 듣고서였죠. 어머니 집 현관문 앞에 섰을 때 제 손이 떨렸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어요. 집 안은 조용했습니다. 당연했죠. 어머니는 지금 발리에 계셨으니까요.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평소와 다를 바 없어 보였어요. 하지만 뭔가 어색했습니다. 탁자 위에 쇼핑백들이 놓여 있었거든요. 백화점 명품 코너 쇼핑백이었어요. 저는 그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화려한 여름 옷들, 비싼 선글라스, 수입 화장품. 이게 다 수술비로.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어머니 방으로 들어갔어요. 침대 위에는 여행용 가이드북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발리 리조트 안내 책자였죠. 책상 위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태블릿 하나를 발견했어요. 잠금이 걸려 있지 않았습니다. 화면을 켜자 메신저 앱이 열려 있었어요. 최만수라는 이름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대화 내역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최만수 순희 씨, 발리 패키지 1,000만 원이면 충분해요. 어머니, 1,000만 원. 그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최만수 며느리 수술비 좀 아끼면 되잖아요. 요즘 병원비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어머니, 그러게요. 특실은 과한 것 같고 일반실로 하면 절반도 안 들 텐데. 최만수 맞아요. 간병인도 필요 없죠. 순희 씨가 계시는데. 어머니, 호호호. 그렇죠. 저는 핸드폰을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대화는 계속됐어요. 어머니, 그나저나 며느리 애기. 아직도 유산 상처 타령하더라고요. 최만수, 에휴. 요즘 젊은 여자들은 정신력이 약해서 그래요. 어머니, 맞아요. 옛날 사람들은 그래도 꿋꿋했는데. 교대 나왔다고 뭐 대단한 줄 아나 봐. 최만수, 순희 씨는 며느리한테 너무 잘해주시는 것 같아요. 좀 더 당당하셔도 돼요. 어머니, 그래야겠어요. 내 아들 돈인데 내가 어떻게 쓰든 상관없잖아요. 저는 더 이상 읽을 수 없었습니다. 태블릿을 내려놓고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파일 폴더에 녹음 파일이 하나 있었거든요. 제목은 며느리 전화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어머님, 수술이 내일인데 병원에서 입금 확인이 안 됐다고. 지혜의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바빠. 나중에 얘기해. 어머니의 차가운 목소리가 이어졌어요. 하지만 어머님, 제발요. 저 정말 아파요. 아픈 건 네 탓이야. 애도 못 지킨 몸으로 무슨 1,000만 원짜리 수술을 해. 정신력으로 버텨. 어머님. 그리고 말이야. 넌 우리 집안 망치는 거 알아? 민준이가 너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는데. 애도 못 낳고 맨날 병원이나 드나들고.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지혜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됐어. 알아서 해. 나 바빠. 통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녹음 파일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혼자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애도 못 지킨 것이 1,000만 원은 무슨. 내가 발리 가는 게 더 중요하지. 저는 태블릿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화면이 깨졌지만 상관없었어요. 이게 내가 평생 모신 어머니였나. 저는 어머니 방 바닥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어요. 평생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저는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지혜를 지켜야 해.
그게 지금 내가 할 일이야. 저는 어머니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차 안에 앉아 생각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분노와 배신감이 휘몰아쳤지만 동시에 냉정해져야 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됐어요. 그때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2년 전 호주 브리즈번에 있는 글로벌 IT 파트너사에서 받았던 이직 제안이요. 당시 그 회사는 저에게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었어요. 연봉 2배, 영주권 지원, 주거 지원까지. 하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한국에 어머니가 계셨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저는 핸드폰을 꺼내 회사 HR 실장 윤소라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소라 실장님, 저 민준입니다. 민준 이사님, 무슨 일이세요? 싱가포르 출장 중 아니세요? 급한 일이 생겨서 귀국했어요. 실장님, 혹시 2년 전 브리즈번 이직 제안 기억하세요? 네, 물론이죠. 그때 아쉬웠는데 그 제안 아직 유효할까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준 이사님, 진심이세요? 네, 진심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해보고 연락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실장님, 이거는 급기로 부탁드려요. 물론입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지혜가 깨어 있었어요. 오빠. 응, 왔어. 어디 갔다 와? 잠깐 일 보고. 저는 지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혜야, 내가 지킬게. 이제 아무도 너한테 상처 주지 못하게 할 거야. 지혜는 제 눈을 보며 물었어요. 오빠, 무슨 일 있어? 아니야, 아무 일도 없어. 넌 그냥 회복에만 집중해.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지혜에게 어머니 얘기를 할 수는 없었어요.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윤소라 실장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민준 이사님, 브리즈번 측에서 여전히 관심이 있다고 합니다. 조건은 2년 전과 동일하고요. 추가로 부인분 의료 지원도 가능하다고 해요. 의료 지원이요? 네. 브리즈번은 의료 수준이 세계적으로 높거든요. 부인분 회복 치료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말에 저는 확신했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류 준비 시작할게요. 그리고 민준 이사님. 네. 이건 순전히 개인적인 질문인데. 혹시 무슨 일 있으신 거예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네. 큰 일이 있었어요. 하지만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제가 최대한 빨리 도와드릴게요. 윤소라 실장은 정말 능력 있는 분이었어요. 일주일 만에 모든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이직 계약서, 영주권 신청서, 주거 지원 문서까지. 저는 병원과 회사를 오가며 조용히 준비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특히 어머니에게는 절대로요. 어머니는 여전히 발리에 계셨습니다. SNS에는 매일 새로운 사진이 올라왔어요. 해변에서 석양을 보는 사진, 고급 레스토랑 음식 사진, 스파 사진. 저는 그 사진들을 보며 계획을 다듬었습니다. 떠나자. 완전히. 돌아올 수 없게. 지혜는 서서히 회복하고 있었어요.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겼고 조금씩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혜가 물었어요. 오빠, 어머님은 언제 오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지혜야. 응? 어머니는 안 오셔. 왜? 무슨 일 있어? 저는 핸드폰을 꺼내 어머니의 SNS를 보여줬습니다. 지혜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게 뭐야? 어머니가 수술비를 가지고 발리로 가셨어. 지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핸드폰 화면만 멍하니 바라봤죠. 오빠, 나 때문이야. 내가 쓸모없어서. 아니야. 저는 지혜를 꼭 안았습니다. 내 잘못이 절대 아니야. 이건 어머니가 잘못한 거야. 지혜가 제 품에서 울었습니다. 저도 함께 울었어요. 그날 밤 저는 지혜에게 모든 계획을 말했습니다. 우리 호주로 가자. 호주. 브리즈번이야. 거기서 새로 시작하자. 어머니 없이 우리 둘이서. 지혜는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오빠. 어머니는 이제 내 어머니가 아니야. 내가 평생 믿었던 분은 진작 돌아가셨어. 지금 발리에 있는 그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야.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하자.
아무도 우리를 아프게 하지 않는 곳에서 지혜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러자. 그렇게 우리의 탈출 계획이 시작됐습니다.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던 그 한 달은 제 인생에서 가장 바쁜 시간이었습니다. 지혜의 회복을 돕는 동시에 우리의 새로운 삶을 준비해야 했으니까요. 윤소라 실장은 정말 큰 도움이 됐어요. 브리즈번 현지 주거 정보부터 지혜의 의료 연계까지 모든 걸 꼼꼼하게 챙겨줬습니다. 민준 이사님, 브리즈번에 한국인 의료 코디네이터가 있어요. 부인분 재활치료 프로그램도 짜줄 수 있대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파트도 알아봤는데요. 병원 근처에 좋은 곳 있어요. 강 전망 나오고 조용한 동네예요. 완벽하네요. 저는 회사 일과 이주 준비를 병행했습니다. 동료들에게는 가족 사정이라고만 말했어요.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죠. 지혜는 매일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어했지만 2주가 지나자 복도를 천천히 걸을 수 있게 됐어요. 담당 의사는 회복이 빠른 편이라고 했습니다. 정신적 안정이 육체 회복에도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부인분이 마음을 편히 가지신 것 같네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맞아. 지혜는 이제 두려워하지 않아. 어머니로부터 자유로워졌으니까. 하지만 한편으로는 분당 아파트 정리가 남아 있었어요. 그게 가장 큰 일이었습니다. 저는 부동산 중개사를 만났어요. 급매로 내놓으실 건가요? 네. 최대한 빨리 팔아야 해요. 시세보다 좀 낮게 책정해야 할 텐데. 괜찮습니다. 빨리 처리되는 게 중요해요. 알겠습니다. 한 보름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분당 아파트는 좋은 입지였어요. 일주일 만에 매수자가 나타났습니다. 민준 씨, 계약 진행할까요? 네. 바로 하죠.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이 집은 지혜와 제가 신혼 때부터 살던 곳이었으니까요. 많은 추억이 담긴 공간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어머니의 학대와 모욕도 일어났던 곳이었습니다. 이제 이 모든 걸 버리고 떠나는 거예요. 새 출발이야. 우리에게 필요한 건 새 출발이야.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매매가 확정되자 본격적인 짐 정리를 시작했어요. 윤소라 실장이 추천해준 이사업체를 불렀습니다. 해외 이사 전문 업체예요. 브리즈번까지 배송 다 해줘요. 감사합니다. 저는 집 안을 돌아보며 무엇을 가져갈지 고민했어요. 결론은 간단했습니다. 최소한만 가져가자. 새로 시작하는 거니까. 옷가지, 필수 서류, 지혜의 개인 물품들. 정말 꼭 필요한 것만 챙겼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처분했어요. 가구는 매수자에게 넘기기로 했고 자잘한 물건들은 기부하거나 버렸습니다. 집이 점점 비어갔어요. 거실 소파가 나가고 침대가 분해되고 책장이 사라지고 우리가 쌓아온 삶의 흔적들이 하나씩 지워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거의 텅 빈 집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그때 문득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어머니는 지금쯤 뭐 하고 계실까? SNS를 확인해 봤습니다. 여전히 발리 사진들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최근 사진은 해변 레스토랑에서 최만수와 함께 찍은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와인잔을 부딪히고 있었죠. 캡션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어디든 천국이에요. 샵발리 생활 샵행복 샵로맨스. 저는 그 사진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모르시는구나.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어머니는 댓글에 일일이 답변을 달고 계셨어요. 와, 부러워요. 호호호, 감사해요. 남자친구분 멋지시네요. 그렇죠? 저도 행복해요. 발리 생활 어때요? 최고예요. 매일이 꿈만 같아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었어요. 병원에서 지혜가 퇴원할 날이 다가왔습니다. 의사는 집에서 2주 정도 더 안정을 취하라고 했어요. 무리하지 마시고 천천히 회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지혜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거의 빈 집을 본 지혜가 놀랐습니다. 오빠, 이게 다 정리했어. 우리 필요한 것만 가져갈 거야. 정말로 떠나는구나. 지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슬픔이 아니었어요. 안도와 기대가 섞인 눈물이었죠. 응. 우리 새로 시작하는 거야. 저는 지혜를 안았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저는 회사에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물론 형식적인 거였어요.
실제로는 브리즈번 파트너사로의 이직이었으니까요. 상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민준 씨, 정말 가시는 거예요? 네. 가족 사정이 있어서요. 아쉽네요. 그래도 브리즈번에서 잘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동료들과 작별 인사를 나눴어요. 모두 아쉬워했지만 저는 마음이 편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출국일이 확정됐습니다. 한 달 뒤였어요. 윤소라 실장이 모든 일정을 완벽하게 조율해줬습니다. 민준 이사님, 브리즈번 도착하시면 제가 소개해드린 코디네이터가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실장님. 덕분에 잘 준비할 수 있었어요. 별 말씀을요. 새로운 곳에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 한 달 동안 저는 계속 어머니의 SNS를 확인했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발리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계셨어요. 하지만 최근 사진들을 보니 뭔가 미묘하게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고급 레스토랑 사진이 아니라 그냥 해변이나 시장 사진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최만수와 함께 찍은 사진도 줄어들었습니다. 돈이 떨어지고 있구나. 저는 직감했습니다. 1,000만 원으로 한 달 이상 발리에서 호화롭게 지내기는 어려웠을 테니까요. 곧 돌아오시겠지.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우리는 이미 한국을 떠나 있을 거라고요. 출국 전날 저는 마지막으로 집을 점검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텅 빈 거실, 빈 침실, 빈 주방. 저는 거실 바닥에 앉아 마지막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 이 집. 안녕, 지난 시간들. 안녕, 어머니. 그리고 일어섰어요. 뒤돌아보지 않고 집을 나섰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와 지혜는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오빠, 떨려. 나도. 하지만 괜찮아. 우리 잘할 수 있어. 공항 체크인 카운터에서 여권을 제출했어요. 직원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브리즈번행이시네요. 즐거운 여행 되세요. 감사합니다. 출국 심사를 마치고 면세구역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한국 땅을 밟는 기분이었어요. 어머니, 제가 떠납니다. 영원히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한국이 점점 작아지는 게 보였어요. 지혜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오빠, 우리 행복하자. 응, 꼭 그럴 거야. 저는 지혜의 손을 다시 꼭 잡았습니다. 그 순간 발리에서는 어머니가 귀국 짐을 싸고 있었어요. 한 달간의 여행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돌아갈 집이 이미 사라졌다는 것을, 그리고 아들이 영영 돌아오지 않을 곳으로 떠났다는 것을요. 발리 공항 면세구역, 어머니는 최만수와 함께 서 있었습니다. 만수 씨, 저기 면세점 좀 들를까요? 아들 선물 사고 싶어서. 아, 순희 씨. 저는 급한 전화가 와서 먼저 게이트로 가볼게요. 네. 함께 가는 거 아니었어요? 맞아요. 근데 회사 일이 급해서 먼저 가서 기다릴게요. 최만수는 서둘러 사라졌습니다. 어머니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면세점을 돌아보며 향수를 하나 샀습니다. 민준이를 위한 선물이라고 생각하며요. 우리 아들이 좋아하겠지? 어머니는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한 달간의 발리 생활이 정말 행복했어요. 자신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 확인한 시간이었죠. 게이트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최만수가 보이지 않았어요. 어라? 만수 씨. 어머니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없었어요. 핸드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연결되지 않았어요. 이상하네. 불안한 마음에 문자를 보냈습니다. 만수 씨, 어디세요? 게이트에 안 보이는데요. 답장이 없었습니다. 탑승 안내 방송이 나왔어요. 어머니는 혼자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나중에 연락 오겠지. 하지만 비행기 안에서도 인천공항에 도착해서도 최만수의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설마 날 버린 거야?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와 택시를 탔어요. 집으로 가는 길, 어머니는 계속 최만수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번호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어머니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곧 자신을 다독였어요. 괜찮아. 아들한테 가면 돼. 민준이가 있잖아. 분당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니는 캐리어를 끌고 현관문 앞에 섰어요.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삐삐삐. 빨간 불이 들어왔습니다. 비밀번호가 틀렸다는 표시였어요. 어라. 어머니는 다시 눌러봤습니다. 여전히 빨간 불이었죠. 도어락을 바꿨나?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민준아. 나야, 어머니. 문을 두드렸습니다. 조용했어요. 민준아, 지혜야. 소리를 질렀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핸드폰을 꺼내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왜 안 받지?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준아, 어머니 왔어. 문 좀 열어줘. 답장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점점 불안해졌어요. 이웃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네. 저, 옆집인데요. 혹시 우리 아들 봤어요? 아, 옆집이요? 이사 가셨는데요. 네. 어머니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사요? 언제요? 일주일 전쯤요? 이사 트럭 왔더라고요. 그럴 리가. 우리 아들이 왜? 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 그리고 새 주인 들어왔어요. 어제 인사드리러 오셨는데 어머니는 더 이상 듣지 못했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이사. 민준이가 이사를. 핸드폰을 다시 꺼내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전히 연결되지 않았어요. 문자도 보냈습니다. 민준아, 어머니야, 무슨 일이야? 왜 이사 갔어? 연락해줘.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캐리어를 끌고 계단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왜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했지? 그때 핸드폰에 알림이 왔습니다. 문자였어요. 하지만 민준이 아니었습니다. 은행 문자였어요. 귀하께서 지정하신 자동이체가 해지되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문자를 보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민준이가 매달 보내주던 생활비 자동이체였거든요. 다른 알림도 확인했어요. 통신비 자동이체 해지, 보험료 자동이체 해지. 민준이가 어머니를 위해 내주던 모든 비용이 일제히 해지되어 있었습니다. 아니.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다시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번에는 연결됐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대신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어머니, 며느리 목숨값으로 즐거우셨습니까? 어머니는 그 문자를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고지어 다른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사진이었습니다. 호주 영주권 신청서 사본이었어요. 민준과 지혜의 이름이 적혀 있었죠. 호주라고? 어머니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또 다른 사진이 왔어요. 이번에는 브리즈번 재활병원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지혜가 미소 짓고 있었어요. 건강해 보였습니다. 그 사진 아래에 마지막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어머니와는 이제 연락하지 않겠습니다. 행복하세요. 어머니는 핸드폰을 떨어뜨렸어요. 민준아.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이번에는 아예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차단된 거였어요. 안 돼. 어머니는 캐리어를 끌고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자신의 집으로 가야 했어요. 하지만 택시비조차 아까웠습니다. 발리에서 쓴 돈이 거의 전부였거든요. 지하철을 타고 자신의 집으로 갔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집은 한 달 전 그대로였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고 냉장고는 비어 있었어요. 어머니는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발리에서의 화려했던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건 다 의미가 없었어요. 아들을 잃었으니까요. 핸드폰을 꺼내 SNS를 열었습니다. 자신이 올렸던 발리 사진들이 보였어요. 댓글들도 보였습니다. 부러워요. 행복해 보여요. 여왕님 같아요. 어머니는 그 댓글들을 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여왕, 난 이제 아무것도 아닌데. SNS를 끄고 통장을 확인했어요. 잔액이 거의 없었습니다. 발리에서 거의 다 썼거든요. 민준이가 보내주던 자동이체도 끊겼으니 이제 생활비도 없었어요. 어떡하지? 어머니는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작고 초라한 원룸이었어요. 발리 풀빌라와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죠.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최만수였어요. 어머니는 황급히 받았습니다. 만수 씨. 아, 순희 씨. 미안해요. 급한 일이 생겨서. 왜 공항에서 사라진 거예요? 회사에서 급하게 불러서요.
정말 미안해요. 어머니는 안도했습니다. 그럼 다시 만날 수 있죠? 그게 순희 씨. 최만수의 목소리가 변했어요. 나 당분간 바빠서요. 연락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죄송해요. 좋은 시간이었어요. 행복하세요.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어머니는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최만수는 받지 않았어요. 안 돼. 어머니는 핸드폰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모든 걸 잃었어요. 아들도, 며느리도, 남자친구도, 돈도. 내가 뭘 한 거야. 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밖에서는 저녁 해가 지고 있었어요. 어둠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는 그 어둠 속에서 혼자 남겨뒀습니다. 브리즈번의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저는 눈을 떴어요. 옆에서 지혜가 평화롭게 자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브리즈번 강이 보였습니다. 잔잔한 물결과 초록빛 풍경이 펼쳐져 있었죠. 여기가 우리의 새 집이구나. 저는 조용히 일어나 주방으로 갔습니다. 커피를 내리며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차단했던 어머니의 번호에서 온 시도가 수십 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걸 보지 않았어요. 대신 지혜의 재활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물리치료가 있는 날이었죠. 오빠. 지혜가 일어났습니다. 응. 잘 잤어? 응. 여기 공기가 정말 좋아. 숨쉬기 편해. 지혜가 창가로 다가와 밖을 바라봤어요. 아름답다. 그치, 우리 여기서 행복하게 살자. 응. 아침 식사를 함께하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브리즈번 재활센터는 최신 시설을 갖춘 곳이었어요. 담당 의사는 한국인 코디네이터와 함께 지혜를 맞았습니다. 지혜 씨, 오늘 컨디션 어때요? 좋아요. 많이 나아진 것 같아요. 잘 됐네요. 그럼 오늘은 좀 더 강도를 높여볼까요? 지혜가 재활 치료를 받는 동안 저는 밖에서 기다렸어요. 핸드폰에 윤소라 실장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민준 이사님, 브리즈번 생활 어때요? 정말 좋아요. 지혜도 많이 나아지고 있어요. 다행이네요.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치료가 끝나고 지혜와 함께 강변을 걸었습니다. 오빠, 나 정말 꿈만 같아. 나도 한국에 있을 때는 매일이 지옥 같았거든. 지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님한테 매일 눈치 보고 모욕당하고 오빠한테 말도 못하고 미안해. 내가 몰랐어. 아니야. 오빠 탓 아니야. 오빠도 어머님 믿었던 거잖아. 저는 지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내가 지킬게. 응. 고마워. 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준비했어요. 간단한 파스타를 만들었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오빠, 우리 여기서 가족 만들 수 있을까? 지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네가 건강해지면 우리 아기도 가질 수 있어. 정말? 그럼. 의사 선생님도 회복 잘 되고 있다고 했잖아. 지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고마워, 오빠. 나 정말 행복해. 나도. 그날 밤 저는 마지막으로 어머니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차단된 번호였지만 읽기는 할 수 있을 거예요. 어머니, 저는 이제 호주에서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지혜와 함께요. 어머니께서 발리에서 행복하셨던 것처럼 저희도 여기서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어머니가 선택하신 길처럼 저도 제 길을 선택했습니다. 건강하세요. 그리고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전화도, 문자도, SNS도 모든 연결을 끊었어요. 이제 진짜 끝이야. 한국에서는 어머니가 그 메시지를 읽고 있었습니다. 낡은 원룸에 혼자 앉아서요. 어머니는 핸드폰을 쥔 채 멍하니 있었어요. 민준이, 정말 날 버렸구나. 며칠 전부터 어머니의 삶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통장에는 돈이 없었고 월세를 낼 수도 없었어요. 집주인이 찾아왔습니다. 김순희 씨, 이번 달 월세는요? 죄송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매번 그러시는데 다음 달까지 안 내시면 나가셔야 해요. 집주인이 나간 뒤 어머니는 주저앉았습니다. 어떡하지? 아들에게 연락하려 했지만 완전히 차단되어 있었어요.
SNS도 확인해봤지만 민준의 계정은 비공개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찾을 방법이 없어 어머니는 절망했습니다. 지인들에게 연락해봤어요. 하지만 모두 냉담했습니다. 순희 씨, 발리 갔다 오셨다며요? 돈 있으시겠네. 아니에요, 그게. 우리도 요즘 어려워요. 죄송해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결국 시장 근처 쪽방촌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월 30만 원짜리 작은 방이었어요. 화장실도 공용이고 방에는 창문도 제대로 없었습니다. 여기가 내 집이구나. 어머니는 빈 방에 앉아 울었습니다. 발리에서의 화려했던 순간들이 떠올랐어요. 풀빌라, 고급 레스토랑, 스파, 그리고 최만수의 달콤한 말들. 다 거짓이었어. 다. 어머니는 핸드폰을 꺼내 자신의 SNS를 열었습니다. 발리 사진들이 여전히 올라와 있었어요. 댓글도 달려 있었죠. 하지만 이제 새 댓글은 없었습니다. 아무도 관심 없었어요. 어머니는 그 사진들을 하나씩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풀빌라 사진, 삭제. 레스토랑 사진, 삭제. 최만수와 함께 찍은 사진, 삭제. 모든 사진을 지우고 나자 SNS가 텅 비었습니다. 마치 어머니의 인생처럼요. 민준아. 어머니는 아들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창밖을 보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빗소리를 들으며 바닥에 누웠어요. 내가 너무 큰 실수를 했구나. 며느리의 수술비를 빼돌렸던 그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었어요. 어머니는 쪽방 천장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브리즈번에서는 저와 지혜가 강변을 산책하고 있었어요. 오빠, 저기 우리 가족 봐. 정말 귀엽다. 지혜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 웃음을 보며 생각했어요. 잘한 거야. 우리 결정이 맞았어. 해가 지고 노을이 강물을 물들였습니다. 우리는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새로운 삶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한국에서는 어머니가 여전히 쪽방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방에서 혼자. 전화기는 조용했고 SNS는 비어 있었어요. 어머니가 그토록 원했던 화려함과 부러움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남은 것은 오직 후회와 외로움뿐이었어요. 며느리, 미안해. 민준아, 미안해. 어머니는 빈 방에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사과는 아무에게도 닿지 않았어요. 브리즈번에서는 저와 지혜가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빠, 내일 병원에서 좋은 소식 들을 수 있을 것 같아. 정말. 뭔데? 비밀. 내일 가면 알아. 지혜가 장난스럽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 웃음을 보며 행복했어요. 이게 진짜 가족이야. 서로를 아프게 하지 않는. 우리는 함께 웃으며 저녁을 마쳤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창가에 서서 브리즈번의 야경을 바라봤어요. 어머니, 안녕히 계세요. 저는 마지막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마음속으로요. 그리고 돌아서서 지혜에게 다가갔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인생이 펼쳐져 있었으니까요.